안녕하세요. 세상을 달구는 이슈를 그림을 통해 말하다. 이슈 갤러리의 로가 인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센스 있는 수상소감, 오랜 연기 경력에서 나오는 안정적이고 인상 깊은 연기. 이쯤 하면 국가대표 할매 아닌가? 윤여정 씨의 국내 인기는 사실 미나리보다는 나피디의 예능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죠. 이런 과거의 역경을 딛고 이제는 육며들다 휴면 여정체와 같은 윤여정 씨의 이름이 들어간 신조어까지 생겨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화가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분의 이름을 검색창에 검색하면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라는 관련 정보가 함께 나옵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의 수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윤여정 씨처럼 한국 여성 최초의 서양 화가라는 수식어를 가진 화가, 시인이자 화가였던 불꽃의 여자 나혜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914년 4월 9일) 매일신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나혜석이 진명여자보통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동경으로 유학을 간다는 내용이었죠. 나혜석은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재능이 있었고 재능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오빠도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자질과 매력적인 외모를 겸비한 엘리트 여성이었죠. 나혜석은 1896년 4월 28일 수원군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증조부가 조선시대에 호조 참판을 지낸 명문가의 자녀로 사남매 모두 계화교육을 받으며 진보적 분위기 속에 신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진명여고를 수석으로 졸업한 나혜석은 동경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한국 여성 최초로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하고 서양화를 전공하게 됩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미술을 전공한다는 것도 드문 일이었지만 서양화를 전공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서양화라는 것 자체가 생소한 분야였죠. 나혜석은 그렇게 한국인으로서는 네 번째, 여자로서는 최초로 서양화를 전공하게 됩니다. 일본 유학길에 오른 나혜석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평생 동안 배워온 한국의 유교 문화와는 너무 다른 자유분방하고 개인적인 탐미주의가 일본 사회 전반에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사상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인 나혜석은 화가인 동시에 시인으로 신문과 잡지에 글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 동경에서 돌아오며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폐허가 창간될 때 동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옛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앞날을 내다보자는 의미인 폐허는 다분히 낭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 해방과 인간 존재에 관심이 있었던 나혜석의 사상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었죠. 1921년 매일신보에 게재된 노라에는 이런 나혜석의 사상이 잘 들어있습니다. 나는 인형이었네.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네의 놀이개였네. 노라를 놓아라. 순순히 노하다고. 높은 장벽을 열고 깊은 규문을 열고 자유의 대기 중에 노라를 놓아라. 나는 사람이라네. 남편의 아내 되기 전에, 자녀의 어미 되기 전에 첫째로 사람이라네. 나는 사람이로세. 구속이 이미 끊쳤도다. 자유의 길이 열렸도다. 천부의 힘은 넘치네. 아, 소녀들이여, 깨어서 뒤를 따라오라. 일어나 힘을 발하여라. 새날의 광명이 비쳤네. 유학 시절 약혼자이자 첫사랑이던 시인 최승구가 죽은 뒤 10살 차이가 나고 딸도 있었던 변호사 김우영과 1920년 4월 10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시 이 결혼을 하면서 나혜석의 김우영에게 걸었던 4가지 조건이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죠. 첫째, 평생 지금처럼 사랑할 것. 둘째, 시어머니와 전처가 낳은 딸과 함께 살지 않을 것. 셋째,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 말 것. 넷째, 전 애인 최승구의 비석을 세워줄 것. 세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혼여행지로 첫사랑 최승구의 무덤을 찾아가 비석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김우영과 결혼해 살면서도 나혜석은 자신의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결혼한 이듬해 21년 3월에는 조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유화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이 개인전은 엄청난 화제가 되어 단 이틀 열리는 전시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에는 1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고 다음 날에는 관람객이 너무 많아
전시회장에 다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해 9월 일본 외무성 만주 부영사로 부임하는 남편을 따라 안동으로 이주해 생활하면서 그녀의 화풍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림의 주제는 안동의 풍경을 주로 다루었는데 빛의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시도하며 인상파의 시각을 담아내기 시작했죠. 22년 6월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봄이 오다와 농가로 입선하기도 합니다. 봄은 큰 나무 한 그루가 화면의 중앙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가담을 한 기와집에는 농촌 풍경으로 부인과 처녀가 앉아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윗부분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즉 인상파적인 시도를 시작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 농가는 한 농가의 마당을 그린 풍경입니다. 초가지붕이 화면의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마당은 전경이 분주한 가을 추수를 암시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작품들은 완벽한 서양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보다는 풍속화해서 인상파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작품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1923년 제2회 선전에 출품된 봉황산과 봉황성의 난무는 서양 미술의 원근법이나 명암법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공간과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했습니다. 봉황성의 난무는 성의 전경을 묘사하면서 외강에 대해 표현하고 있으며 봉황산도 섬세한 묘사와 외강의 효과가 보이는 작품이죠. 이 시기의 작품으로 만주 봉천 풍경 한 점만 전해지는데 이 작품을 통해 구도와 색채의 표현이 서양화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줍니다. 1926년 제5회 선전에서는 천우궁과 중국거리를 출품해 천우궁은 특선을, 중국거리는 입선을 하게 됩니다. 1927년 나혜석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세계 일주 여행이었죠. 이 여행은 나혜석의 인생에도 화가로서의 작품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일주 후의 그림에서 보이는 변화는 그녀의 그림이 예술적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 해수욕장은 비교적 많은 기간을 들여 그린 그림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가고 싶다. 이 그림은 나혜석이 유럽에서 그린 그림 중에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 중 가장 인상주의적인 화풍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그림도 스페인 해수욕장입니다. 사실 이 세계여행은 나혜석의 미술세계에 미친 영향만큼 조선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혜석 여사 세계 만유가 조선일보에 보도될 만큼 당시의 세계여행은 놀라운 일이었죠. 파리에서 실제로 야수파 사람들하고 이렇게 와인 마시고 꼬냑 마시던 그런 분이에요. 이 여행에서 나혜석은 화가로서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스캔들도 만들게 됩니다. 파리에서 만난 최린과의 연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나혜석은 1930년 11월 20일 남편 김우영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나혜석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남편 김우영이 간통죄로 고발한다는 협박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과도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 1934년 조선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글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나혜석이 발표한 이혼 고백장이었죠. 자신의 연애, 결혼, 이혼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않았던 심리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글로 식민지 조선사회의 가부장제가 가지는 모순을 통렬히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이어 불륜 상대였던 최린을 상대로 종조유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당시 사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됩니다. 여성은 심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 여성을 전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 전능을 비난하고 무지를 경시하며 그 지식을 조롱하고 있다. 연애에 있어서는 창녀 취급을 당하고 부부의 애정에 있어서는 하녀 취급을 받아 더구나 정조라는 멍해로 여성을 속박해 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남성이다. 이 시기 나혜석에게 쏟아진 사회적인 분노와 비난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센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비난이 쏟아졌죠. 필요 없는 폭로는 악취미요 병적입니다.
더욱이나 당신은 사남매의 어머니로서 그 노출증적 광태를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혜석은 이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시대의 희생자임을 규정하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남매 아이들아, 애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 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내 애미는 과도기의 선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이었더니라.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뒤에 1935년 10월 경성 진곡의 조선관에서 개최한 소풍전은 완전한 실패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나혜석은 자신의 아내 누이 어머니는 깨끗하고 순결한 여성이기를 바라면서도 남의 여자에게는 성욕을 품고 희롱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것은 괜찮다는 남자들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혜석의 삶은 이혼 이후 불행의 가도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당시 사회의 통념으로는 나혜석을 이해해주는 이가 없었고 이혼으로 인한 모든 가족들에게 외면을 받았죠. 사랑했던 아들 김선이 폐렴으로 죽어가는 와중에도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고통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김우영은 자녀들을 만나려는 나혜석을 경찰을 시켜 막으며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회의 냉대 속에 쓸쓸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나혜석은 홀로 병들어갔습니다. 나혜석은 중풍의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이면서 심신이 모두 파탄에 이르러갔습니다. 그래도 서울과 수원으로 종종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항상 차가운 냉대였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오빠로부터 외면당하고 자식이 보고 싶어 아픈 몸을 이끌고 대전으로 갔지만 그마저도 전 남편 김우영에게 번번이 가로막히고 순무를 당했습니다. 49세 되던 1944년 10월 나혜석은 서울 인왕산 아래 청운 양로원으로 들어갑니다. 나혜석의 올케가 남편의 반대로 그녀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최후수단으로 양로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길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 한때는 수덕사 인근 허름한 주막에서 주모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경기도 안양의 한 보육원에 잠시 머물렀던 기록이 있을 뿐 행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족의 외면 속에 아픈 몸을 이끌고 쓸쓸히 길을 떠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죠. 1940년 무렵부터 파킨슨병 병세의 악화로 이리저리 떠돌던 나혜석은 1948년 12월 10일 서울시립자재원 무연고자 병동에서 행려병자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혜석은 소지품 하나 없이 병사한 것으로 당시 무연고자 신분이었기에 그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그녀의 죽음을 몰랐죠. 나혜석이 생전에 만든 미술 작품은 800여 점 이상이었지만 남아있는 작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쟁 당시 유실되고 당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 앞에 놓여있던 나혜석의 그림들은 버려지고 훼손되어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사후에도 미풍양속을 해치고 개인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 때까지도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그가 나혜석입니다. 뭐 해리포터 세계관의 볼드모트죠. 수원시립미술관에 가면 이 두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혜석의 자화상은 어둡고 무겁습니다. 눈빛과 표정은 처연하고 우울하며 고독과 좌절감이 가득합니다. 시선은 그림의 밭같이 아닌 아래를 향하고 있고 배경은 어둡고 암울합니다. 인물은 배경으로부터 부각되지 않고 배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고민 속에 잠겨있죠. 그림의 분위기만 본다면 이 자화상은 마치 김우영과 이혼 후 말년에 그린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세계여행 도중 파리에 체류할 때인 1928년에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남편의 초상인 김우영의 초상도 함께 그렸습니다. 이 김우영의 초상은 미완성작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행복했을 여행의 한때 나혜석은 왜 파리에서 이렇게 우울한 자화상을 그린 걸까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술가의 운명적인 예감일까요? 아니면 제작 연도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작품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작 시기는 그저 풍문으로 전해질 따름입니다. 또 자화상의 얼굴이 중성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닐 듯한 인상을 주고 있죠. 일생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 통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부둥 쳐왔던 나혜석이
성의 구분을 의미 없게 만드는 그림을 통해 차별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나혜석은 그의 작품보다 인생의 스캔들로 더 크게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의 예술성보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토록 회자되어 온 것은 시대를 잘못 만난 탓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술가로서 작품에 대한 평가를 그의 인생으로부터 분리해 바라보지 못한 시대의 편협함을 탓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윤여정 씨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둘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초이기에 놀라웠고 최초이기에 또 씁쓸했던 불꽃여자 화가 나혜석이었습니다. 이슈갤러리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립 공의 모든 것 편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이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든 것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4월 21일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일입니다. 필립 공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녀의 생일이라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